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금요일 이미지 처리팀 발표를 맡게 된 홍은기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죄송합니다. 발표할 논문은 Deformable DTR, End-to-End Object Detection을 위한 Deformable Transformer라는 논문이고요. ICLR 2021에 제출되어 현재 리뷰 중에 있는 논문입니다. 발표 준비에 이미지 처리팀 김병현, 박동훈, 안종식, 하다우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내용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오늘의 발표 주제가 오브젝트 디텍션 과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요. Deformable DTR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기본 DTR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DTR을 소개해드린 다음에 Deformable DTR에 대해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미지 처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과제 3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Classification, Object Detection, Segmentation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그중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해당 이미지에 있는 물체, 즉 오브젝트를 탐지하는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널 C, 이미지에 포함된 오브젝트의 위치를 기술하는 바운딩 박스의 집합을 출력해 냅니다. 각각의 바운딩 박스는 해당 물체의 클래스를 나타내는 클래스 레이블과 박스의 좌표를 포함합니다. 앞서 이윤아님께서 바운딩 박스 없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을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바운딩 박스를 사용하는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DTR은 이제 2020년 5월에 페이스북 AI에서 발표한 아키텍처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은 논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RCN은 욜로 등과 같은 오브젝트 디텍터들과는 달리 자연어 처리에 사용되는 트랜스포머를 도입했다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다이렉트 프리딕션 문제로 재정의함으로써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터에서 앵커박스, NMS와 같이 사전 지식이나 추가적인 포스트 프로세싱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거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잘 안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욜로4의 경우 입력 이미지 사이즈가 416 x 416일 때 셀 하나당 9개의 바운딩 박스, 총 1647개의 바운딩 박스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면은 이 그림처럼 10,000개가 넘는 박스로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여기서 해당 박스가 실제로 객체일 가능성을 계산한 것이 오브젝트니스 스코어입니다. 이 스코어가 특정 스레시홀드 이상인 박스만 남겨주는 과정을 거치고요. 여기에 추가로 NMS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중복되는 박스를 제거해 줍니다. 여기서 오브젝트니스 스코어의 스레시홀드와 NMS의 기준이 되는 IOU 스레시홀드를 별도로 지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DETR은 추가적인 엔지니어링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데요. 조금 전에 DETR은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다이렉트 셋 프리딕션 문제로 정의했다고 말했는데요. 즉 바운딩 박스의 집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추가적인 엔지니어링 없이 엔드 투 엔드로 입력부터 출력까지 바로 예측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사전에 정의된 앵커박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물체들의 모양과는 굉장히 다른 모양의 새로운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에 나타났을 때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전에 이제 오브젝트 쿼리의 개수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쿼리를 100으로 정하면은 딱 100개만큼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한 다음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 레이블이 노 오브젝트인 경우는 그 바운딩 박스는 필터링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미지에서 관찰되는 오브젝트의 개수보다 많은 숫자로 100을 설정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말을 했는데요. 이것도 결국에 사전 지식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마치고 잠시 질문을 받고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DETR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체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백본,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를 거친 뒤 추가적인 프리딕션 헤드를 거쳐서 바운딩 박스를 출력해내는 파이프라인인데요. 여기에 포함된 컴포넌트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먼저 백본의 경우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서 레슨의 50이나 레슨의 100과 같은 CNN으로 피처 맵을 추출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이 3 x 416 x 416일 때 2048 x 13 x 13의 피처 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파트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트랜스포머는 이제 RNN이나 LSTM과 달리 순차적으로 입력 시퀀스를 처리하지 않고 병렬 처리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입력 원소들의 위치 정보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13 by 13의 이미지를 한 줄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제 픽셀 간의 위치 정보가 손실되기 때문에 저자는 2D 벡터에도 적용 가능한 스페이셜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해서 2D 정보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의 히든 디멘션을 256으로 잡으면은 이제 169, 256의 포지셔널 인베딩 벡터가 생성이 되고요. 피처 맵도 마찬가지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같은 사이즈로 맞춰준 다음에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로 더하기 연산을 함으로써 포지셔널 인코딩이 완료됩니다. 네, 이제 인코더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인코더의 입력으로 들어온 벡터에 대해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쿼리티 밸류는 이전의 포지셔널 인베딩 단계에서 구한 인베딩 벡터의 원소들이고요.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피처 맵의 픽셀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수식은 기존에 있던 트랜스포머 수식과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쿼리와 키를 곱한 다음에 스케일링 팩터인 루트 DK로 나눠주고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어떤 한 쿼리와 각 키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해줍니다. 이 어텐션 스코어에 밸류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어텐션 연산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수행하는 방식도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피처맵의 픽셀 간의 존재를 픽셀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포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붉은 점이 컬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있는 이제 히트맵이 있는 픽셀 하나하나가 키라고 볼 수 있고 각 픽셀의 밝기가 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디코더 파트입니다. 그래서 디코더는 이제 오브젝트 쿼리와 인코더의 아웃풋을 입력을 해서 추후 프리딕션 헤드에 들어가는 입력을 생성해내는데요. 여기서 오브젝트 쿼리란 말 그대로 입력 이미지 안에 어떤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쿼리를 날린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 구현상으로는 이제 랜덤하게 초기화한 인베딩 벡터 또는 이제 학습된 포지셔널 인베딩 벡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의 경우 쿼리 키 밸류로 전부 오브젝트 쿼리가 들어가고요. 크로스 어텐션의 경우 쿼리로는 오브젝트 쿼리 그리고 키와 밸류로는 인코더의 출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리딕션 헤드인데요. 디코더의 출력에 대해서 두 개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각각 클래스 레이블과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나오는 것으로 입력부터 출력까지의 파이프라인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로스 펑션 파트인데요. 로스 계산은 두 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모델의 예측과 정답 세트 간의 매칭 코스트가 최소화되는 이분 매칭을 탐색한 다음에 매칭된 세트에 대해서 헝가리안 로스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그림과 같이 지금 왼쪽의 예측 그리고 오른쪽의 정답 간의 1대1 매칭을 찾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오브젝트 트래킹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헝가리안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n은 오브젝트 쿼리의 개수이고요. 논문에서는 100으로 설정을 했었죠. 그리고 해당 사진에 있는 이제 오브젝트가 만약에 2개라고 한다면 나머지 98개의 정답은 전부 노 오브젝트 레이블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으로 매칭을 진행을 하느냐? 클래스 레이블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바운딩 박스의 유사도를 점수화해서 매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칭된 예측 정답 세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예측에 관한 로스와 바운딩 박스의 차이에 대한 로스를 계산해 줍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진에서 근데 이제 오브젝트가 10개 이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고 따라서 대부분의 정답이 노 오브젝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레이블이 이제 노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이 로그 프로버빌리티 텀을 10분의 1로 다운웨이트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DETR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그 클래스 박스와 노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맨 마지막에 프리딕션 헤드에서 나오는 값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운딩 박스를 치는 곳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클래스 레이블 중에 이제 뭐 어떤 클래스인지 고르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노 오브젝티브 값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건가요? 이제 클래스 레이블이 예를 들어서 코코의 경우 80개라고 한다면은 이제 노 오브젝트가 추가돼서 그 81개가 되게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노 오브젝트 클래스를 끝에 넣어서 이제 오브젝트가 아닌 건 이제 그쪽으로 유도가 되게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포머블 DETR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차례인데요. 일단 DETR은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했다는 점 자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에 500의 포크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로 키의 개수가 많을 경우 이제 특정 쿼리에 대한 한 키의 웨이트가 키의 개수분의 1과 유사해지기 때문에 앰비기어스한 그레디언트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마찬가지로 학습 시작 시에 어텐션 모듈이 피처맵에 있는 모든 픽셀에 거의 동일한 웨이트를 부여를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스파스하게 퍼져 있는 유의미한 위치를 학습하는데 오랜 학습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처 맵의 사이즈가 13 x 13일 때 키의 개수가 169인데요. 자연어 처리와 비교한다면 문장의 길이가 169가 되는 건데 이는 굉장히 큰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작은 물체에 대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욜로나 SSD 같은 기존의 디텍터들은 멀티스케일 피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3 x 13, 26 x 26, 52 x 52 같은 여러 레벨의 피처 맵에서 프리딕션을 진행을 하지만 DETR은 단 한 가지 레벨의 피처 맵만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여러 개의 피처 맵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트랜스포머 인코드의 경우 계산 복잡도가 피처 맵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의 피처 맵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한 것이 바로 디포머블 DETR인데요. 먼저 디포머블 컨볼루션의 개념을 적용한 디포머블 어텐션 모듈을 이용해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고요. 디포머블 어텐션 모듈을 사용할 경우에 계산 복잡도가 피처 맵의 길이에 리니어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산 복잡도가 떨어지고 멀티 레벨의 피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도입함으로써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디포머블 DETR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키텍처를 보기 전에 일단 디포머블 컨볼루션의 개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컨볼루션은 이제 3x3처럼 고정된 필터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물체가 다양하게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을 모델링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필터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옵셋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서 이를 필터에 적용을 한 다음에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 것이 디포머블 컨볼루션입니다. 이러한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적용했을 때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3x3으로 정렬된 필터의 모양이 오브젝트 모양에 맞게 변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디포머블 DETR의 전체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미지를 받아서 인코더, 디코더를 거쳐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것은 앞서 보았던 DETR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를 멀티스케일로 받는다는 차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으로 어텐션 연산을 할 때 피처맵의 모든 픽셀을 보는 대신에 디포머블 컨볼루션의 개념을 도입한 디포머블 어텐션을 이용해서 이제 바운딩 박스 예측에 가장 도움이 될 법한 픽셀을 샘플링을 해서 해당 샘플 픽셀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한 쿼리에 대해서 여기서 쿼리는 그 픽셀 값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픽셀인데 기존의 어텐션 같은 경우에 모든 픽셀 하나하나에 대해서 키를 다 계산을 하지만은 디포머블 DETR의 경우 일단 그 해당 쿼리에 알맞는 K개의 샘플 키를 추출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3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키에 대해서만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계산 복잡도가 크게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멀티스케일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가 있고 바운딩 박스의 예측에 도움이 되는 픽셀을 샘플링하기 때문에 학습 시의 컨버징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어텐션과 이제 디포머블 어텐션의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 수식인데요. 기존 어텐션에서 어떤 한 쿼리 JQ에 대한 어텐션 값을 구할 때 모든 키를 다 들여다봤다면은 디포머블 어텐션의 여기 수식과 같이 지정된 수의 K, 그러니까 여기는 K 4로 정했고요. 지정된 수의 K만큼만 키를 보는 것입니다. 앞서 키가 클 경우에 앰비기어스 그레디언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AMQK가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파트인데 모든 키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의 합은 1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텐션 모듈의 경우
각 키에 부여되는 스코어가 학습 초기에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디포머블 어텐션을 이용할 경우에는 특정 개수의 키만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각 키에 부여되는 스코어가 충분히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자연스럽게 멀티스케일을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에서 레슨넷에서 64, 32, 16, 8 다양한 해상도의 피처 맵을 추출한 다음에 각각의 피처 맵에서 추출한 샘플키에 대해서 디포머블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레벨에서 얻은 샘플키를 모아서 한꺼번에 어텐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 레이어에 있는 키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의 총 합이 1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샘플링된 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레벨의 피처 맵들 사이의 관계까지 포착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기존의 디텍터에서 다양한 레벨의 피처 맵의 정보를 포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포머블 어텐션을 이용해서 코코 2017 이벨셋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인데요. 참고로 여기서 DETR DC5는 백본 마지막 출력의 피처맵 해상도를 2배로 올린 모델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은 가장 두드러진 점은 역시 에포크의 차이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DETR이 학습에 500 에포크가 소요됐다면 이와 유사한 정확도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디포머블 DETR은 그 10분의 1인 50 에포크만이 소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작은 물체에 대한 정확도를 나타내는 AP 스몰을 비교할 때도 DETR과 DETR DC5가 20.5, 22.5인 것에 반면에 디포머블 DETR은 26.4로 이 패스트 RCNN 플러스 FPN에 맞먹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멀티스케일 인풋, 멀티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 이거를 제외하고 샘플링 포인트 K의 개수를 1로 한 상태에서 다 뺀 상태에서 말 그대로 AP가 39.7이었다면 여기서 멀티스케일 인풋을 추가했을 때 1.7%, 그리고 특히 작은 물체에 대해서 2.9% AP가 향상이 있었고요. 여기서 샘플링 포인트의 개수를 4로 늘렸을 때 0.9%, 그리고 멀티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을 수행했을 때 1.5%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중요한 점으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추가했을 때 추가적인 성능 개선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는 이미 멀티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이 그 FPN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긴장해서 너무 말을 빨리 했는데 제대로 설명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해당 논문이 네. 아이클레어 2021에 이제 제출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리뷰어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리뷰어들은 일단은 그 DTR의 저자가 리뷰어는 아니지만 그 질문을 한 게 있는데요. 리뷰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논문이다. DTR의 문제를 정말 잘 해결했다라는 이제 평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좀 논문을 보시면은 이제 좀 상세한 부분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러프하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평이 일반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러프한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은 이 FPS를 보시면은 이 DTR이 이제 28fps인데 디포머블 DTR은 19fps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따르면은 키를 샘플링해서 이게 계산수가 줄어드는데 왜 FPS는 더 떨어지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관점에서 일반적인 컨볼루션이나 인코더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런 연산이 순차적으로 메모리 액세스가 돼가지고 여기에 GPU나 이런 것들이 최적화되어 있는 반면에 디포멀 DTR은 랜덤 메모리 액세스가 들어가서 그런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속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논문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리뷰어가 질문한 점에서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적화는 그 디포머블 DTR도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가요? 아니면은 애초에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맞는 그런 랜덤 메모리 액세스에 맞는 이제 하드웨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네. 약간 그러면은 저자의 약간 그 하드웨어 그런 차이라고 조금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원래 DTR 논문이 페이스북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페이스북은 약간 그런 하드웨어를 그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여력이 있지만 이 저자들은 없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음, 어, 약간은 다른 느낌인데요. 근데 제가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 이제 디포멀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본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에 굉장히 이제 최적화가 잘 돼 있는 연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디포멀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도 들어가고 막 새롭게 개발한 거라서 이거를 이제 파이토치나 이런 텐서플로우에서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샘플링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네. 제가 아까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 건지 그 점들을 샘플링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써서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쓰겠다는 거지? 피처 익스트랙션에서 쓰겠다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거 피처 익스트랙션에서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이 수식이 혹시 보이실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PMQK가 샘플링 오프셋인데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잠시만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샘플링 오프셋. 네. 혹시 지금 당장 이제 좀 생각 안 나시면 예, 그거 제가 하실 좀 수 있어요? 정리를 해서 나중에 네, 톡방으로. 네.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실까요?